다음으로 13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누설 변압기에 필요한 특성은 어느 특성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문제 풀면서 복습 겸 이렇게 또 챙기겠습니다. 실상 누설 변압기와 세트로 들고 갈 수 있는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차동, 복권, 발전기요. 실제 이 누설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용접용 변압기로서 차동, 복권, 발전기는 용접기용 전원 장치로서 쓸 수 있는 친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두 개는 용접용으로 사용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둘은 똑같은 특성을 가져야 됩니다. 첫 번째로 만족되어야 되는 거 수화 특성이죠. 그리고 1호부터 나타나게 되는 거 정전류 특성이 있죠. 그래서 세트로 체크해 주시고요. 어쨌든 답은 1번이 될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4번째 문제입니다. 전격 전압 200V 전기자 전류 100A일 때 1000rpm으로 회전하는 직류 분권 전동기가 있답니다. 이 전동기의 무브와 속도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단 전기자 저항은 요렇게럼 전기자 반작용은 무시한대요. 자, 일단 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안내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상 보시면 어쨌든 처음 조건에 있어서 회전 속도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무브할 때 속도는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조건 두 개에 있어서 속도 변화에 대한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이처럼 직류 전동기에 있어서 혹은 직류기에 있어서 속도 변화 관점에 문제가 주어진다. 그럼 이때는요, 우리가 기전력은 혹은 역기전력은 회전속도와 비례해요. 요 관계를 이용해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즉, 비례식을 가지고 풀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따지겠습니다. 초기 조건 기준으로, 그 다음에 나중 조건 기준으로. 자, 초기 조건 같은 경우에는 딱 무브와 전 상태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럼 이때 기전력을 E1이라 놓을 거고요. 이때 회전 속도를 N1이라 놓겠습니다. 일단 N1 값이 1000rpm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1000rpm으로 돌기 위한 기전력을 따져보겠습니다. 우선에 내부 저항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직류기 종류에 대한 관계식을 가지고 우리가 기전력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즉, V-IA RA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가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전격 전압이 200이고요. 그 다음에 전기자 전류가 100A라고 주어져 있어요. 자, 그 다음으로 전기자 장이 0.15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한 단계 더 쓰면 실제 전기자 전류에 대한 수식은 부하 전류 마이너스 계좌 전류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이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이 기전력을 뽑아내게 되면요, 이 기전력은 185V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나중 조건, 즉 지금 나중 조건은 무부하 기준 아니겠습니까? 무부하 시에 있어서 만족되는 기전력과 이 툴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에 수식관계는 똑같이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다만 차이는, 자, 전기자 전류 관계식을 따졌을 때 자, 이렇게 되는데 실상 이 처음 조건에 있어서는 이것 자체가 어쨌든 100A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라 돼 있죠? 무부하라 돼 있죠. 무부하라고 하는 것은 실상 부하를 돌리는데 전류가 필요하지 않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지문에서는 계좌 전류 언급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얘는 아주 작겠구나 라고 해서 무시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기준 하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얘가 거의 0에 가까운 값이 되기 때문에, 왜? 무부하기 때문에 이 친구가 0에 가까운 값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기전력은 단순히 단자 신압과 똑같이 200V가 나올 거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이때 이제 N2 값을 구해 봅시다. 자, 어쨌든 저는 이렇게 비례식을 쓸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속도에 관한 비례 관계로서 이렇게 수식을 짜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N2 값은 E1분의 E2 곱하기 N1이 되고요. 그럼 이때 E1은 185, E2는 200, 그리고 처음의 속도 N1은 1000이기 때문에 요거 계산하시면 1081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요. 그리고 혹시나 해서 언급을 하는데, 저는 비례식을 이렇게 썼지만 여러분들 익히 아시는 대로 E1 대 N1은 E2 대 N2 이렇게 해서 안에 거 곱한 것은 밖에 거 곱한 거랑 같더라, 이거 이용하셔도 답은 똑같이 나오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15번째 문제입니다. 직류전압의 맥동률이 가장 작은 정류회로는 어떤 것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단, 순저항부하를 사용한대요. 자, 일단은 하나의 복습 겸 또 챙겨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배우는 정류회로 같은 경우에는 단상 반파 정류회로, 그리고 단상 전파 정류회로, 그 다음으로 삼상
반파 종류회로 이어서 전파 종류회로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우선에 필요한 개념을 조금 한번 적어보면은 각 회로를 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다이오드 개수 어떻게 될까요? 혹은 물론 이제 SCR 개수 이렇게 취급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단상 반파 같은 경우에는 1개, 그리고 전파는 일반적으로 2개입니다. 물론 이제 특수하게 브릿지 회로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4개까지 쓸 수가 있죠. 자, 근데 일반적으로는 2개, 그 다음에 이 친구는 3개, 이 친구는 6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 우리 맥동 주파수 조금 따져보겠습니다. 즉 정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포함되는 교류 성분에 대한 주파수, 맥동 주파수 혹은 리플 주파수, 이 친구를 따져보면 이렇게 되죠. 인가되는 주파수에다가 1을 곱한 거랑 같더라. 단상 전파는 2를 곱한 거랑 같더라. 삼상 반파는 3을 곱하고 삼상 전파는 6을 곱한 거랑 같더라. 그래서 실상 따져보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다이오드나 SCR 개수에다가 인가되는 주파수를 곱하게 되면 이것 자체가 맥동 주파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같이 연계해서 들고 가면 좀 편하겠죠. 자, 그 다음에 맥동률. 실상 이 맥동률은 직접 계산한 문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식관계를 챙겨두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맥동률은 직류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 직류로 정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포함되는 교류분의 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놈을 다르게 우리는 리플률이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이 수식관계로 계산한 문제도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게 있구나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일반적인 이런 정류 회로에 따른 맥동률을 좀 따지겠습니다. 일단 단상 반파 정류 회로 같은 경우에는 121%야. 단상 전파는요 48%. 그 다음에 삼상 반파는 17%. 그리고 마지막 삼상 전파는 4%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조금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단상 반파부터 삼상 전파로 갈 때 실상 이렇게 가게 되면, 즉 다르게 말하면 상에 대한 개수가 많아지게 되면은 맥동 주파수는 커지게 되고요, 맥동률은 작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답을 바로 골라 보겠습니다. 맥동률이 가장 작은 것은 뭐가 된다? 삼상 전파 종류회로가 된다. 그래서 답은 4번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안내를 드릴게요. 실상 우리가 이런 값들을 일일이 외우기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맥동률의 1의 자리를 한번 보십시오. 4, 7, 8이죠. 일단 요거는 좀 별개고요. 아래쪽 기준으로 보면 4, 7, 8이에요. 근데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4 더하기 맥동 주파수에 곱해지는 거 6 하면은 얼마가 되죠? 10이 되죠. 자, 다시 7 더하기 3을 하면은 10이 되죠. 다시 8 더하기 2를 하게 되면 10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이 단상 반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따로 갖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맥동 주파수 앞에 1이 곱해지더라. 다르게 다이오드가 한 개 필요하니까 단상 반파는 앞뒤로 한 개가 있고 가운데 이거 2개 더한 요 놈이 오더라. 뭐 이런 식으로 챙겨가면 되겠죠.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챙기시면 됩니다. 10에다가 다이오드 개수를 빼보자. 혹은 맥동 주파수 앞에 곱해지는 개수를 빼보자. 그럼 이렇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시험장 갔을 때 다음 중 단상 전파 종류회로의 맥동률을 골라라. 혹은 삼상 반파 종류회로의 맥동률을 골라라. 이런 문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제 여러 가지 관련도 문제를 보시면서 이런 것도 보셨을 거예요. 그럼 이때는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단상 반파 종류 회로에 대한 걸 물었다. 그러면 10에다가 일단 단상 반파 종류 회로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다이오드 개수는 2개였지. 아, 그럼 8이 나오네. 아, 그러면 1의 자리가 8인 거 고르면 답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48 고를 수 있으실 거예요. 혹은 뭐 다르게 삼상 반파에 있어서 맥동률을 물었다. 그러면 10에다가 3을 빼보자. 그럼 1의 자리 7 되겠죠. 그래서 찾으면 이놈이 답이 되더라.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셔도 뭐 조금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것도 있구나. 참고적으로 봐주십시오. 언젠가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어서 16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삼상 동기 발전기에 평양 삼상 전류가 흐를 때 반작용은 이 전류가 기전력에 대하여 어떠할 때 감자작용이 되고 어떠할 때 증자가 된답니다. A, B에 적당한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저는 보통 이 동기기에 있어서 전기자 반작용이 나온다. 이렇게 보통 언급을 합니다. 일단은 R일 때, 그리고 L일 때, C일 때가 있는데 뭐 솔직히 R일 때는 교차 저하작용이 있죠.
다르게 말하면 횡축 반작용이 되더라. 자, 그 다음에 L과 C일 때는 두 개를 묶어서 저는 이렇게 안내를 드립니다. 발, 뒤꿈치로 감자를 으깨자. 그래서 발, 뒤, 감 이렇게 또 언급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사람들에 있어서는 발이 몇 개 있죠? 두 개가 있죠. 항상 조건은 두 개씩 변화한다. 저는 이렇게만 안내를 드립니다. 일단 요 기준이 뭐냐면 이런 거죠. 발전기 기준으로 뒤진 전류가 흐르게 되면 뭐가 일어나요? 감자작용력. 그럼 자 보세요. 지문을 다시 보면 발전기에 있어서 전류가 기전력에 대해서 어떠하면 뒤진다 하면 감자가 일어날 겁니다. 그쵸? 그럼 A가 될 것은 뒤지는 개념. 다르게 말하면 90도 뒤지더라. 일단 요놈이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판별을 하겠습니다. 일단 조건은 항상 두 개씩 바뀌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놓겠습니다. 일단 발전기 조건은 그대로 둘 거예요. 뒤진 거에 반대 앞선으로 조건을 바꾸겠습니다. 근데 항상 조건은 몇 개 바뀐다고요? 두 개 바뀐다고요. 그럼 얘는 안 바뀌었고 얘는 바뀌었기 때문에 나머지 하나 얘가 바뀌어야겠죠. 반대 개념인 증자로. 그래서 증자작용이 되려면 전류가 앞선 전류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 되겠네요. 물론 이 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도 뽑아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시험 문제 전동기에 대해서 나왔다. 전동기로 조건 바꿨습니다. 그리고 뒤진에서 뒤진으로 조건을 안 바꿀 거야. 조건 항상 두 개씩 바뀌니까 감자가 반대로 증자로 바뀌겠네. 자, 그 다음에 다시 전동기로 조건 바뀝니다. 뒤진에서 앞선으로 조건 바뀝니다. 이미 조건 두 개 바뀌었기 때문에 얘는 감자작용 나올 거야. 그래서 전동기 앞선 전류 그러면 감자작용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바로 만들어 갈 수 있겠죠. 물론 요 같은 경우에는 어느 부분을 보더라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바뀐다. 조건 바뀌었죠? 안 바뀌었죠? 조건 바뀌죠. 그래서 L과 C에 있어서 반작용은 발, 뒤, 감 기억하신 다음에 조건은 두 개씩 바뀌더라. 이렇게 갖고 하시면 좀 더 간단히 들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다음으로 17번째 문제입니다. 단상 반파 종류로 직류전압 150V를 얻으려고 합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다이오드는 최대 역전압이 약 몇 볼트 이상이어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최대 역전압, 다르게 피크 인버스 볼테이지 PIV를 계산하라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처럼 직류전압이 주어졌을 때는 단순히 직류값에다가 파이를 곱한 형태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 파이는 3.14죠. 그러면 지금 지시된 직류전압이 150이니까 450보다는 살짝 큰 이놈이 바로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PIV에 대해서 모르셨다라고 하시면 직류전압이 나왔을 때는 단순히 파이만 곱하면 되더라. 그러면 만약에 직류전압이 아니라 교류전압이 언급되면 어떻게 되는데요? 간단히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대 역전압이죠. 최대값이죠. 즉 이 교류전압의 최대값. 뭐 예를 들어 교류전압이 전체적으로 시료값으로 나왔다. 그럼 그 전체 교류전압의 시료값에다가 루트 2를 곱하면 이것 자체가 최대 역전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류전압 나오면 루트 2 취해서 그냥 우리가 아는 최대값으로 만들면 되고 직류값이 있으면 파이를 곱하면 되더라. 이렇게 간단히만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18번째 문제입니다. 동기발전기에 단락비를 산출하는 데 필요한 시험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물론 익히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간단히 한 번만 더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답은 2번이 될 거야. 무부하 시험과 단락 시험이 있더라. 자,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 시험에 특히나 교류 장치에 있어서 나오는 시험 대표적인 게 무부하 시험. 다르게 말하면 개방 시험이죠. 자, 그 다음으로 단락 시험. 그 다음으로 권선 저항 측정 시험이 있습니다. 저는 간단히 앞글자만 따서 그냥 무단저항 이런 식으로 대강 챙기긴 하는데, 자, 어쨌든 여기서 이 위에 두 개만 딱 묶어서 표현을 한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동기기에 단락비 산출 시험이라고요. 위에 거 두 개, 무부하 시험과 단락 시험을 묶으면 동기기 단락비 산출 시험이 되더라. 자, 근데 이 상태 그대로 이 세 개를 다 묶는다. 그러면 이렇게 따질 수 있습니다. 변압기에 있어서 등가 회로 작성 시험이 되더라.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 가운데 단락을 구속이라고 바꿔줍니다. 이렇게 세 개를 묶으면 유도기, 원선도 작성 시험이 됩니다. 근데 실상 이 유도기에 있어서 구속 시험은 결국 단락 시험과 같은 겁니다. 온전히 단락되었을 때 시험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 2차 측이 돌아가지 않도록 잡아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시험명이 잡아 놓는다라고 해서 구속 시험으로 바뀐다, 이런 개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보시면
이 전기 기기에 있어서 교류기, 즉 동기기, 변압기, 유도기가 싹 다 한 발씩 걸치고 있죠. 그래서 실상 이런 같은 경우에는 같이 묶어서 보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자면 실제 이런 것도 볼 수 있겠죠. 이런 시험을 가지고 특히 이 두 개 가지고 무엇도 알 수 있는데요. 이런 거요. 그래서 한번 적어보면 알 수 있는 요소. 자, 무브화 시험 가지고 알 수 있는 거 대표적인 게 여자 전류가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무브화 전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자 어드미턴스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철선이 있더라. 자, 그다음에 단락 시험 가지고 알 수 있는 거 임피던스 전압, 임피던스 와트. 실상 이 임피던스 와트가 동선이죠. 물론 이제 임피던스도 고려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에 따라서 전압 변동률도 따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같이 이렇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19번째 문제입니다. 교류 정류장에서 갭의 자속 분포가 정연파로 뭐 이런 식으로 그 외쪽으로 이런 조건으로 주어진 경우에 브러쉬 축이 자극축과 30도라면 속도 기전력의 시료값은 하고 물었습니다. 일단은 뭐 브러쉬도 언급되어 있고요. 그리고 교류 정류자라는 언급이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접목시킬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정류자를 가지고 브러쉬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친구 누가 있죠? 직류기가 있죠. 그럼 이때 우리 직류기의 기전력 관계를 한번 떠올려봅시다. 피자 파이 60 A분의 N빵 이렇게 떠올릴 수 있겠죠. 근데 물론 지금은 직류기가 아니라 교류 정류자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응용을 조금 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지문에 보면은 파이 M이 있어요. 이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자속의 최대값이다 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쵸. 근데 시료값을 물었네요. 그리고 이 친구가 정연파로 주어져 있대요. 그러면 지금 이 교류 정류자기에 있어서는 이 파이 값 자체가 정연파가 되고 그 다음에 최대값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필요한 속도 기전력, 어쨌든 이름이 속도라는 게 붙었지만 어쨌든 기전력입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 정보를 가지고 기전력 관계식으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되겠네. 여기다가 시료값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루트 1을 나눠야 되더라. 그쵸? 그 다음에 그대로 쓰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간단히 얘가 정연파이기 때문에 루트 1을 나눠서 뭘로 해줄 것이다? 시료값으로 바꾸어 줄 것이다. 이런 개념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좀 더 추가적으로 하자면 실제 뒤에는요. 이런 게 있습니다. 사인 세타. 이때 세타는 브러쉬 축과 자극과의 각도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일반적인 직류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요게 전기자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계자는 양쪽에 이런 식으로 달려있죠. 그래서 편의상 N극, S극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리고 실적으로 이 전기자 내부에는 이렇게 정류자가 달려있고 여기에 브러쉬가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제가 표현하고 있는 이 점선 자체가 뭐가 되느냐? 얘가 브러쉬 축량. 그렇죠. 요거 여러분들 이론하실 때 이런 모델 많이 보시죠. 자,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 점선 자체가 뭐가 되느냐? 자극에 대한 축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직류기는요, 브러쉬 축과 자극에 대한 축이 직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솔직히 얘는 고려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근데 지금 요놈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축 자체가 30도래요. 그럼 간단하게 여기다가 30을 넣어서 마무리 지을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수식 관계는 한번 만들어 봤고 여기다가 주어진 조건을 그대로 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루트 2분의 1에다가 그 다음에 극수값 2개, 그 다음에 도체수 200개, 그 다음으로 자속수, 정확하게 최대 자속수가 0.14웨버. 자, 그 다음에 60에다가 지금 보시면 A값 병렬요소가 있는데 A는 특이하게 지금 1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 그대로 표현하시면 되는 거고요. 솔직히 뭐 표현할 필요도 없죠. 이거 그대로. 자, 그 다음에 회전속도가 1200이더라. 그리고 사인 30도를 넣을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그냥 바로 2분의 1 취하면 끝 나겠죠.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계산기에 넣으시게 되면 395.98 정도가 나와가지고 답은 2번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끝으로 20번 문제입니다. 삼상 동기 발전기를 병렬 운전하는 도중에 여자 전류를 증가시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일단 의미상으로 보면 이런 거겠죠. 이렇게 두 놈을 병렬 운전하고 있대요.
자, 근데 여기서 뭐 한 놈에 있어서 여자 전류를 증가시키면 어떻게 될까?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이름 그대로 발전기를 병렬 운전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이 발전기를 병렬 운전하고 있는데 여자 전류를 증가시키면 어떨까?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여자 전류는 실제 지상 전류가 되죠. 그러면 이 전류를 증가시켰다라는 것은 지상분이 증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다르게 말하면 역률이 나빠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요 같은 경우에는 뭐 참고로 한 가지 더 안내를 드리자면, 실상 이 동기기에 있어서 위상 특성 곡선을 가지고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한번 안내를 드려보겠습니다. 위상 특성 곡선. 실제 이 위상 특성 곡선은 우리가 V 곡선이라고도 불러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놈은 누구에 대한 곡선입니까? 얘는 전동기에 대한 곡선입니다. 그렇죠? 물론 지금은 발전기예요. 자, 발전기의 반대가 누구죠? 전동기죠. 요거 체크 좀 해주시고요. 그럼 이때 우리가 하나의 그래프를 조금 그려보면, 자, 횡축은 뭐가 된다? 여자 전류 또는 계자 전류, 종축은 전기자 전류, 그리고 곡선을 뭐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죠. 그럼 이때 이렇게 각 곡선의 최저점을 점선으로 연결한 이 지점을 가지고, 아, 여기가 역률이 1인 지점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률 1인 지점을 기준으로 이 여자 전류가 모자랄 때를 우리가 부족여자라 불러요. 그리고 과할 때를 이름 그대로 과여자라 부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때는 여자 전류가 많아진 거, 이때는 작아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때 이 과여자 상태에 있어서 역률이 진상 역률이 되고요. 부족 여자 있을 때는 지상 역률이 됩니다. 근데 지금 한 것은 뭘 때? 전동기일 때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발전기 기준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둘은 무슨 관계? 반대 관계예요. 그렇죠? 전동기 반대가 발전기, 발전기의 반대가 전동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 개념을 접목하게 되면, 자, 파란 글씨를 가지고 이 친구에 대해서 표현을 하겠습니다. 전동기와 발전기는 반대기 때문에 발전기에 있어서 뭐 위상 특성 곡선을 만든다라고 치자. 그럼 그때는 이렇게 될 거예요. 아, 과여자 상태일 때 진상이 아니라 뭐가 된다? 지상량. 부족 여자일 때는 진상량. 아시겠죠? 그러면 적어보세요. 여자 전류를 증가시켰대요. 그럼 요 그대로 다르게 말하면 계자 전류를 증가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즉 과여자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그때는 뭐가 된다? 지상역률이 된다. 다르게 말하면 이 전류가 크면 클수록 지상분이 점점 더 커지더라. 즉 역률은 점점점 떨어지더라.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 참고적으로 봐주십시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전에 미리 업로드 되었던 이 전기기기에 있어서 수문항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모쪼록 해당 내용이 앞으로 또 이 전기 산업기사를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